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. 경제학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다고요? 걱정 마세요. 이 세계적인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제가 아주 그냥 씹어서 떠먹여 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. 이건 정말 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. 바로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이죠.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갈지 한번 보시죠. 먼저 교역의 이익이 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. 그 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엄청난 힘을 직접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. 자, 준비되셨죠?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참 신기한 게 돈을 쓴 나도 기분이 좋고 물건을 판 사장님도 웃고 있단 말이죠. 아니 어떻게 이런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가능할까요?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시장 거래의 핵심은요, 자발적이라는 거예요. 누가 총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라면 이 거래가 나한테도 상대방한테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.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측정해냅니다.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그 측정 방법, 먼저 구매자, 바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. 경제학에서는 이걸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는데요. 용어가 좀 딱딱하죠? 네,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우리가 쇼핑하고 나서 와, 이거 완전 득템했어 라고 외치잖아요. 바로 그 기쁨이 소비자 잉여의 핵심입니다. 소비자 잉여,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. 나는 이 옷 최대 10만 원까지는 주고 살 마음이 있었는데 와, 마침 세일해서 7만 원에 샀네? 바로 이때 생기는 차액 3만 원 있죠?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얻은 이익, 즉 소비자 잉여인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?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? 근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보세요. 가로축이 거래량, 세로축이 가격,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는 이 파란 선,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거든요. 사람들이 이 가격이면 이만큼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선이죠.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딱 30달러로 정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원래 30달러보다 더 비싸게라도 사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전부 다 야호 외치면서 득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모든 사람들의 득템한 기쁨을 싹 다 모으면 바로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라는 거죠. 멋지지 않나요? 좋아요. 소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.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익을 얻을까요? 그 비밀은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완전 남는 장사야의 경제학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생산자 잉여는 판매자의 만족감이죠. 예를 들어 이 커피 한 잔 만드는데 원가가 2,000원이니까 최소한 2,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손님이 4,000원을 내고 사가셨네. 이럴 때 남는 2,000원이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최소 가격은 결국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.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 볼까요? 아까랑 비슷하죠? 이번엔 위로 쭉 올라가는 이 빨간 선, 이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. 판매자들이 이 가격이면 이만큼 팔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죠. 시장 가격이 똑같이 30달러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원래 30달러보다 훨씬 싸게 팔 생각도 있었던 판매자들은 전부 이득을 보는 거죠. 와, 생각보다 비싸게 팔았네 하는 그 모든 판매자들의 이익을 전부 합친 게 바로 이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, 즉 시장 전체의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가 얻는 이익, 생산자가 얻는 이익을 각각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둘을 한번 합쳐보면 어떨까요? 아주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총잉여, 말 그대로예요.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. 이 시장에서 일어난 거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행복 총량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위대한 통찰 중 하나가 나옵니다. 그건 바로 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자유시장이 저절로 찾아내는 균형점이 이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, 즉 총잉여를 가장 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?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런 걸 지휘하고 있는 거죠.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
만약에 우리가 시장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개입해 본다고 칩시다. 여기 이 예시를 보세요. 학생 A는 이 책의 35달러의 가치를 느끼고 학생 B는 25달러의 가치밖에 못 느껴요. 시장에 그냥 두면 당연히 책을 더 간절히 원하는 A가 책을 사겠죠.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B한테 책을 줬다고 해봐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원래 35달러짜리 행복을 낳을 수 있었던 책이 25달러짜리 행복밖에 못 만들게 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10달러의 행복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. 총 잉여가 줄어든 거죠. 파는 사람 쪽도 똑같아요. 여기 판매자 X는 25달러만 받으면 책을 팔 수 있어요. 근데 판매자 Y는 비용이 더 들어서 35달러는 받아야 해요. 당연히 시장에선 더 효용적인 X가 책을 팔게 되겠죠. 그런데 정부가 아니 Y가 팔아 하고 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사회는 똑같은 책 한 권을 얻는데 10달러나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 겁니다. 또다시 총잉여 10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죠. 결국 시장이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이유는 바로 이 4가지 원칙을 자동적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. 첫째, 물건은 그걸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간다. 둘째, 물건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판다. 셋째, 그래서 성사되는 모든 거래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. 넷째, 누구 한쪽이라도 손해보는 거래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. 이 4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단 1의 낭비도 없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배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배운 것 한 장으로 딱 정리해 볼까요? 소비자가 얻는 득템의 기쁨, 바로 소비자 잉여. 생산자가 얻는 남는 장사의 이익, 생산자 잉여. 이 둘을 합친 총 잉여가 바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파이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? 자유로운 시장은 이 파이의 크기를 최대로 키운다는 것. 이게 바로 시장의 효율성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. 효율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라는 파이의 전체 크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, 즉 분배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시장이 만들어낸 이 효율적인 결과가 과연 항상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경제라는 파이를 최대로 키우는 건 좋아요. 그런데 그 커진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. 이 효율성과 공정성의 문제,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, 그게 바로 진짜 경제학 공부의 시작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